자, 오늘도 변화 무쌍한 암호화폐 시장에 관련된 소식들을 들고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고 있는 크립토 마마마토입니다. 비트코인 한때 56,000달러 선까지 올라갔었다가 결국 가격대를 유지하지는 못하고 지금 55,274달러까지 떨어진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한때 신났었던 알트코인들도 이 비트코인이 마치 어린아이들에게 사탕을 뺐듯이 뺏어가 버리니까 금세 또 풀이 죽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과연 다가오는 한 주 비트코인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게 될 것인가? 오늘도 이런저런 정보 및 분석들을 한데 모아봤습니다. 자, 첫 번째로 NFT 관련된 소식들을 잠깐 보려고 하는데요. 지난주에 미국에서 가장 인기가 많이 있었던 암호화폐는 비트코인이 아니라 바로 이더니티 체인이었었다라고 합니다. 왜 이더니티 체인이 인기가 이렇게 많느냐? 자, 한국 학생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것은 PC방, 노래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스케이트보드가 이제 굉장히 인기가 많죠. 이러한 스케이트보드의 전설이라 불리는 토니 스타크가 아니라 토니 호크라고 하는데요. 토니 호크의 NFT 토큰이 이더니티 체인에서 발행된다는 소식과 함께 엄청난 인기를 누렸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토니 호크뿐만 아니라 보스 로직이라는 아티스트, 그리고 위대한 복서 무하마드 알리, 그의 NFT도 이 이더 체인에서 발행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코인 같은 경우는 가격 상승이 어마어마한데요. 3월 8일 27센트로 첫 상장을 했는데 지금 현재 가격이 74달러. 어마어마하죠? 아, 나는 이거 안 사고 뭐하고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좀 허탈하기도 하면서도 아직까지도 무궁무진한 기회가 있는 암호화폐 시장이기 때문에 이 다른 데서 이런 대박 찬스를 노릴 수 있도록 기대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NFT 프로젝트 왁스 같은 경우는 이번에 알트코인 브릿지라는 것을 출시를 했는데요. 이를 통해서 테더를 왁스 블록체인으로 바로 보내가지고 블록체인 내에서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소식이 나왔었고요. 이 왁스 같은 경우는 이 가격 움직임이 별로 없습니다. 과연 나중에라도 펌핑을 줄 것인가 아니면은 계속해서 지지부진한 모습만 보여주게 될 것인가. 크립토 비트코인 크리스가 며칠 전에 이 펌핑 올 수도 있으니까 한번 보라고 하는 코인이기도 한데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자, 그 다음에 USDC를 출시한 회사죠. 서클 같은 경우 NFT 시장을 위한 신용카드 결제 솔루션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서 투자자와 콘텐츠 제작자가 신용카드와 암호화폐를 이용해서 NFT 관련된 결제를 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하네요. 자, 그 다음에 얼마 전에 돌풍의 주역이었었죠. 그리고 지금 시총 3위까지 올라와 있는 바이낸스 코인, 조만간에 이 바이낸스 코인이 800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톱 트레이더가 예측을 했다고 하는데, 그 트레이더의 이름은 바로 칼리오입니다. 아니면 뭐 켈리오라고 발음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칼리오 분석가가 보시면은 바이낸스가 길고 긴 하락 추세를 뚫었기 때문에 조만간에 같은 비율로 상승한다라고 봤을 때 800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는데요. 자, 과연 바이낸스 코인은 이더리움의 라이벌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시총은 3위까지 쫓아왔어요. 그리고 저도 이 스마트 체인에서 거래를 몇 번 해봤는데, 자, 이 수수료가 싸니까 부담이 없더라고요. 이더리움 유니스왑 같은 거 거래할 때 그냥 손이 부들부들 떨려요. 이 수수료가 막 60달러, 40달러, 어떨 때는 막 100달러 이렇게 나오니까 무서워가지고 ERC20 토큰은 거래하기가 힘든데,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은 그런 면에서는 전혀 부담이 없었습니다. 자, 과연 좋은 프로젝트들이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에서 계속해서 나올 수 있을 것인가. 자, 그 다음에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알트코인 사이코라는 또 유명한 분석가가 있죠. 이 양반 같은 경우는 스몰캐시라는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 위에 구축된 잘 알려지지 않은 암호화폐 투자를 많이 했다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게 저번 주에 나온 트윗입니다. 저는 그것을 실시간으로 보고 있었고 이 사람의 트윗과 함께 몇 시간 만에 가격이 2배로 뛰더라고요. 자, 그거 보면서 내가 이거 안 사고 뭐 했었을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기도 했었는데, 자, 아무튼 트윗 자체가 저번 주 트윗이고 이미 가격이 많이 올랐다. 뭐 더 오를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참고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굉장히 재미난 소식이 또 한 가지가 나왔는데요. 인도네시아 정부 같은 경우는 정부의 이제 주최하에 암호화폐 거래소를 출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정부가 운영하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나온다라는 것인데 굉장히 참신하고도 신박한 아이디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 책상맡에 앉아가지고 세금 뜯을 고민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수익이 날 수 있는 사업 같은데 주체가 되어보는 것도 이제 굉장히 좋은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한국에서 이런 움직임을 기대하기는 좀 힘들겠죠. 자, 그 다음에 유명 분석가 인컴샤크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의 4시간 봉 슈퍼 트렌드가 상승으로 전환이 됐었다. 이런 경우에 보통 큰 펌핑이 오게 되는데 어찌 될지 한번 지켜보자라고 하면서 일단 예측가를 1826달러까지 보고 있는 모습이 보여졌었고요. 그와 동시에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떨어지고 있다. 계속해서 떨어진다라면 알트코인들에게는 이로울 것이라는 이 분석도 남겨주기도 했었습니다. 그냥 비트코인이 움직임 없이 이제 횡보만 해줘도 알트코인들은 행복할 텐데 과연 알트코인 시장의 봄날이 다시 한번 찾아올 수 있을 것인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다가오는 4월달에 비트코인 가격 상승이 기대되는 이유들은 무엇일까? 몇 가지 이유들을 간추려 봤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 이유로는 채굴자들이 비트코인을 많이 팔고 있지 않다. 즉 가격 상승을 예상하면서 보유 중에 있다라는 점이고, 둘째로는 무려 60억 달러에 달했었던 사상 최대 규모의 비트코인 옵션 계약이 만료가 됐는데 현재 가격 범위가 전부 다 넓어지는 것을 감안하면은 만기 후에 하락보다는 상승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OKX 분석팀에서는 예측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저도 어제 중점적으로 다뤘었던 4월 같은 경우 역사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비트코인에게 웃어주는 그런 한 달이었었다라는 점에서 이 4월달의 상승을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오랜만에 듣는 이름, 이 톤베이스가 비트코인은 6월 전에 7만 달러를 넘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4월달인데 6월까지 언제 기다립니까? 그냥 내일 모레 정도 해가지고 7만 달러 넘어주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자, 일단 톤베이스는 6월달까지 7만 달러 예측을 했었고, 판테라 캐피탈의 CEO 같은 경우는 스톡2 플로우 모델을 기준으로 올해 여름까지 11만 5천 달러까지 상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개인적으로 판테라 캐피탈의 CEO 말이 더 마음에 듭니다. 자, 그 반면에 경고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자, 비트코인과 달러 인덱스의 상관관계가 전에 비트코인이 최고점 2만 달러를 찍고 떨어질 때의 모습과 비슷하다,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자, 보시면은 달러가 강세를 띠면은 비트코인은 약세를 띠는 그런 모습들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켜봤었는데 좀 모양새가 비스무리하다 이거죠. 달러 같은 경우도 이제 계속해서 쭉 떨어지다가 저항을 뚫고 오르기 시작하니까 무섭게 올랐었는데, 반대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달러가 저항을 뚫을 법하자 그때부터 하락이 시작됐었다. 자, 그런데 달러가 이번에 또 저항을 뚫고 올라가기 시작했어. 과연 비트코인은 이번에도 전과 같이 떨어질 것인가 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인데요. 자, 그러나 여기서 저희가 참고해야 될 점은 달러가 계속해서 강세를 보일 수 있을 것인가, 누가 그럴 수 있다라고 지금 이 상황에서 장담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이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 내의 인프라를 위한 자금 조달 외에 또 다른 추가 경기 부양책에 대해서 벌써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죠. 자, 4번째 경기 부양책이 미국 시민들에게 뿌려질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헬리콥터 머니라는 표현이 딱 맞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달러가 계속해서 찍혀가지고 미국 시민들에게 뿌려지고 있습니다. 미국 시민들 뿐만 아니라 다른 곳으로 새나가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자, 아무튼 그것보다는 일단 중요한 것이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시민들에게 돈을 1번, 2번, 3번까지 줬습니다. 이 4번째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결국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 나중에는 기본소득처럼 자리를 잡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면 그럴수록 달러를 찍는 양은 늘어나게 될 텐데 과연 달러가 저번처럼 강세를 띠면서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이 미지수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떨어지는 것이 더 자연스럽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그런 의미에서 비트코인 가자. 자, 그 다음엔 비트코인 분석들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좀 전에 소개가 됐었던 깔리오라는 분석가, 비트코인이 55,000달러대를 유지를 해줄 수 있으면 괜찮겠지만은 그렇지 못한다? 그러면 하단 채널까지 떨어지면서 47,500달러까지 떨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예측을 남겨주었고요. 그 다음에 비트코인이 최근 좀 힘을 잃어버리자 다시 한번 고개를 들고 있는 CME 갭 메꾸기 이론. 저번주 금요일 CME 비트코인 선물시장 같은 경우는 54,095달러에서 마감이 됐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여기까지 떨어지면서 이 갭을 메꾸지 않겠느냐라는 예측도 돌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결국 역 헤드앤숄더를 그리면서 상승하게 되지 않겠느냐. 이 블럼치라는 분석가는 다가오는 한 주에 비트코인 뿐만 아니라 미국 증시도 이제 강세를 띠지 않겠느냐라는 분석을 남겼었고, 크립토 보스라는 분석가 역시 마찬가지로 역 헤드앤숄더를 그리고 있는 모습이 목격이 되었습니다. 가격대를 보니까 막 54,000달러 근방까지 가는 걸로 봐서
이 CME 갭을 메꿀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과연 이 분석대로 비트코인은 움직이게 될 것인지, 그리고 이번 주에는 비트코인 월봉 마감도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로 비트코인의 움직임을 한번 지켜보도록 하시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정보들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수고했다라는 의미에서, 자, 이역 헤드앤숄더를 보니까 꽃갈콘이 생각나는데요. 토마토밭에 꽃갈콘 던져주기 광고 시청을 통해서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